네, 출근길 전에 중요한 경제 기사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훑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 실려있는 다중대표 소송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주요 개요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당이 지금 많은 그 개정안을 좀 내놓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재계에서 이건 정말 좀 힘들다 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다중대표 소송제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 상법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모기업이 그 자회사 지분을 이렇게 계속 그 자회사를 냈을 때 만들어 나갈 때 오너가 자회사를 통해서 어떤 사익을 편취했을 때 모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주주가 이 자회사 때문에 모기업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모기업에 대해서만 제소를 걸 게 아니라 그럼 자회사도 제소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이번에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오너가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취지의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A기업의 지분 0.01% 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그 A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개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지금 그 자회사도 이제 그 소송을 걸 수 있다. 모기업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함께 문제와 그리고 리스크를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재계에서는요. 순환 출자를 해소하라고 권고를 해갖고 사실은 지주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지금 정부의 권고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중대표 소송제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나 쉽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기업 50%를 출자한 자회사 소송 리스크는 약 한 3.9배 정도로 증가하고요. 100% 출자를 한 자회사라면 약 한 3.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 68만 주만 매입을 하면 자회사 제소,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에 68만 주만 매입을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소할 수 있다.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엘리엇 같은 그런 그 펀드 펀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엘리엇이 현대자동차를 공격하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금의 3.3%만 400억 정도입니다. 만약 매입을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런 라이벌인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회사가 400억만 투자해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소송을 걸어서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외국계 헤지펀드 또는 외국 회사의 이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지금 재계는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뭐 헤드라인처럼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는 국제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집권 후를 위해 만든 정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의 주요 내용들을 체크를 해볼 텐데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민주당 집권 시 정책 방향을 담은 이 플랫폼 초안을 공개했잖아요.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주로 외교 정책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원래 이제 외교 쪽으로 외교 상임위원회에서만 한 30년 가까이 그 정치인 활동을 했거든요. 외교와 관련된 어떤 내용,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크게 말씀을 드려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전부 다 반대하겠다. 즉, 부시가 ABC라는 그런 이 정책을 내놨어요. ABC가 뭐냐면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한 것을 다 뒤집어 놓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거의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했던 외교 정책을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고립주의거든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처음에 워싱턴이 미국을 만들었을 때 고립주의 정책을 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나라 내에서만 먹고 살고 또 우리 나라 내에서만 어떤 활동을 하겠다.
개입하겠다라는 게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어떤 이 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부터는 개입주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계의 어떤 모든 경제라든지 정치 상황을 개입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개입주의가 미국의 하나의 어떤 그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나오면서 신고립주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은 완전히 개입주의를 복귀하겠다. 즉 글로벌 리더로서 또는 세계 경찰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것이고요. 또 UN, WHO, 트럼프는 여기에 전부 다 그 미국이 투자한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전부 이렇게 그 탈퇴를 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UN 또는 뭐 WHO 등 국제기구에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해서 리더십을 회복할 거고 특히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트럼프는 뛰쳐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기후 변화 협약 등 국제적으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공식적인 폐기를 좀 선언하는 셈인데 네.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하겠다라는 전략인가요? 특히 이제 그 동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가 동맹을 배신하고 독재자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즉 다시 한번 동맹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 관계도 지금 갈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나토라든지 뭐 미일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그 트럼프가 동맹을 흔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망친 동맹을 회복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독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동맹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독재 국가들과 맞서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외교 정책 가운데 뭐 아시아와 태평양 정체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북한에 대한 태도 및 자세는 어떤가요? 일단 네. 북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도 지금 트럼프는 그 톱다운 방식이거든요. 즉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 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 이게 톱다운 방식인데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민주당 정권의 어떤 그 외교 정책은 바텀업이에요. 즉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자들이 만나서 몇 개월간 이렇게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어 나가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딱 만나서 이 도장만 찍는 그 버텀업 방식이 이제 그 민주당의 정통적인 어떤 외교 방식인데 역시 대북 정책을 뭐 트럼프처럼 형제다 친구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실무자들이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이제 바꿀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좀 바꿀 생각인데 이게 약간 좀 묘합니다. 중국의 유화 정책으로 바꾸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 북한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거나 이것이 지금 트럼프로부터 공격받는 지점이에요. 중국과 가깝지 하면서 공격받는 지점이라 한꺼번에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우려될 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계속 압박만 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만약 회귀하게 되면 상당히 북한과의 어떤 그런 그 해법이 좀 더 묘연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30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경제 기사들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